Buongiorno tutti. 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입니다. 한 20년 전에 강남에서 이제 와인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초창기부터 이태리 와인을 전문으로 해서, 그렇게 그 와인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태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제가 한 6, 7년 정도 가게를 할 즈음이니까 뭐 한 2007년, 8년 쯤에 이제 그러면 와인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영화하는 후배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뭐 작업도 쉽지 않았고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 서비스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생겨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와인 강의를 시작하려 하니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태리 와인 쪽을 주로 해서 그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뭐 이태리 와인에 관련된 뭐 와인 수입사에서 일, 에이전트 일, 아니면 와인 투어 일, 미식 투어 일 통해서 뭐 다양한 뭐 경험들과 에피소드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그 국내에 어떤 경위로 해서 이태리 와인이 소개되었고 그리고 국내 초창기에 와인 시장은 어땠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 그 본격적인 그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건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니고 그 와인에 관련된 어떤 와인이 있어야지 뭐 비평도 가능하니까 그런 와인 비평의 그 역사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리 와인은 특히 뭐 토스카나 와인하고 그 피에몬테 와인이 유명했는데요. 음, 그런 와인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태리 와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와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60년대 시기가 한 번 있었고 본격적으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해서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빈티지의 엄청난 그 일종의 광고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런데 이 빈티지들이 실질적으로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90 한 4, 5년 즈음이기 때문에 한 94, 5년 즈음에 80년대 후반의 빈티지 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와인의 어떤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로부터 뭐 한 2년 후에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고요. 그런 와중에 와인 수입을 하셨던 분이 많이 도산도 하시고, 그 후 한 2, 3년 후, 그러니까 90년 후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당시 초창기 시장만 해도 당시의 시장은 크게 보면 와인 하면 프랑스 와인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가 그 와인 시장을 상당히 빠르게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라는 일종의 그런 분들은 기존에 그 와인에 대해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접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 쪽 시장의 무역보다는 미국 쪽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나파밸리의 와인이라든지 이런 와인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서 수입사도 그에 맞춰서 그 와인을 수입을 해왔던 그런 이유로 해서 그 미국 와인의 인식이 되었고요. 그때 주로 보면 지금 뭐 나라 셀러, 그 당시에는 나라 식품이었죠. 나라 식품이 그 특히나 좋은 미국 와인들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수입을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동 와인, 지금도 뭐 여전히 좋은 와인을 수입하고 계시지만 신동 와인이 주축을
이루는 어떤 수입사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와인들이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와인을 좀 대중화할 필요성에서의 어떤 칠레의 와인들의 급성장,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뭐 나라식품이 수입이었던 뭐 칠레 와인 몬테스, 그 다음에 몬테스 알파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 다음에 두산에서 수입했던 두산 주류죠. 뭐 까르멘, 산타리타. 그 다음에 이런 뭐 회사들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186으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금양 같은 회사도 상당히 그 위치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와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태리 와인에 대한 어떤 수입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제 좀 표현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국내 와인 수입사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보고 와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했었는데, 어, 당시 보면 피에몬테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의 대표적인 북부의 와인 산지입니다. 피에몬테에 폰타나 프레다라는 농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역사적인 농장이죠. 근데 그런 농장의 와인을 수입하던 회사는 고려 양주라는 회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양주를 유통시키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와인으로 옮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태리 와인 관련해서 시장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동 같은 데서는 뭐 프레스코발리, 뭐 안티노리는 그때는 이제 아영 뭐 이런 데서 해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명성이 있으면서 큰 규모의 그런 와인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베네토 지방에서도 뭐 마시 같은 와인이라든지 그런 좀 굵직굵직한 네임밸류의 좀 물량도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동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부터 최고의 그 와인을 수입해야 된다는 그런 뭐 회장님의 그 모토 아래 안젤로 가야 같은 와인들, 그리고 나라식품에서는 뭐 브루노 지아코자 같은 그런 와인들을 수입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뭐 진정한 그 토스카나나 피에몬테뿐만 아니라 이태리의 그 아름다움이라기보다 뭐 좀 진정한 이태리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은 규모의 장인 농장들은 당시에 아주 그 뭐야 제한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난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어 당시에 제가 와인바를 하면서 어쨌든 뭐 리스트 전체를 한 90%를 이태리 와인으로 가져가 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하던 회사의 와인들도 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와인 시장은 결국 그때의 와인들이 그대로 갔던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때 뭐 재미난 부분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그런 와인들을 제가 제일 처음에 국내에 그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에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와인이죠. 그죠? 그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관련 회사에서 일도 했었기 때문에 뭐 와인 리스트를 이렇게 짜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조리오라고 적혀져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뭐 조리퐁이라고, 뭐 조리퐁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태리 이 단어로 제이는 자음이 아니라 아이 장모음입니다. 아이 장모음. 그러니까
요리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리오 같은 와인도 지금이야 엄청나게 뭐 대중적인 와인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국내 시장에 처음 소개된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안젤로 피에몬테를 대표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안젤로 가 이것도 이제 가자라고 발음해서 당시에 가자 주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자 주류에서 뭐 하는 와인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젤로 가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 발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이태리는 그냥 뭐 발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CH하고 C의 구분 그 다음에 G하고 GH의 구분, 그 다음에 이 J 발음. J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라는 거.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그 도입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 진입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태리는 앞으로 보면 뭐 지방별로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뭐 품종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인을 가지고 그 와인의 다양한 어떤 그런 생산자별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태리 와인만큼 또 무궁무진하게 또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도 드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의 어떤 컨셉 자체는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한 11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내외에서 자주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